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 수업 11주차 T-테스트와 에노바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T-테스트는 이미 지난 시간에 그 독립표본 T-검정과 쌍체표본 T-검정에 대해서 이미 기초적으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실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해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에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산 분석은요. 네, 잠시만요. 자, 제가 펜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자, 이러한 분산 분석은 여러분들이 네. 자, 분산 분석은 세 집단인 경우에 자, 우리가 3개 이상의 집단인 경우에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대신에 분산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집단 간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 변수가 만약에 즉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이라면 우리는 결과 변수의 수준에 따른 그 투웨이 아노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웨이 아노바 이상도 가능은 한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험 연구에서는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실 상호효과 또는 교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해석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실험 연구에서는 보통은 2웨이 아노바까지 그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3웨이 아노바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별량 분석, 또 이별량 분석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먼저 이전 수업에서 배우셨던 T-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T-테스트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보는 시간과 에노바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노바가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는 거죠.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에노바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 중에서도 원의 에노바, 자, 일별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일별량 분석. 자, 이게 왜 일별량이냐면요. 결국은 종속 변수가 수준이 하나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결국 하나의 종속 변수에 대한 세 집단의 독립 변수를 비교할 때 우리는 일별량 분석을 이용합니다. 자, 근데 때로는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종속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이별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별량 분석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언어 치료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물리 치료 연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별량 분석을 좀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상호 효과를 이제 좀 살펴보는, 교호작용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핵심 정리도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주요 복습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T-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자, T-테스트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인 2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이러한 검정을 우리는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시간이 2번 측정이 된 보통은 치료 효과를 보는 것들인데요. 자,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어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각각의 평균을 비교하는 이런 검정을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페어리드 데이터라고 하죠. 짝지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 전후에 어떤 그런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를 볼 때 우리는 T-검정, 페어리드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잘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 독립표본 T-검정인 경우에는 우리가 등분산성이라는 걸
등분상 검정이라는 걸 해서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SPSS에서는 르벤의 등분상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값에 유의수준 값을 기준으로 등분산을 가정하는 게 있었고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등분산 검정 값을 기준으로 거기 해당되는 유의수준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나아가기 전에 보시면 쌍체표본 T검정 같은 경우는 결국 추적 자료 한 번 추적된 쌍체검정 T검정 같은 경우는 그 데이트 변수 생성이라는 변수의 생성이라는 그런 게시판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디퍼런트 그러니까 처리 전, 처리 후에 대한 값을 일일이 그 연구자가 계산해서 기입할 게 아니라 변수를 빼기를 공식을 함수를 눌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차이값을 하나 병수를 생성을 해 주셔야 결국은 이 통계 검정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그 전에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또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지만 어떤 경우에 쌍체표본 T 검정을 하시는지 어떤 경우에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집단과 음성장애 집단의 강도 차이를 보고 싶다.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쌍체 검정인가요? 아니면 독립표본 T 검정인가요? 네, 인디펜던스 T 검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치료 효과를 보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맞습니다. 페어리드 T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자, 반복 횟수라는 게 양적 데이터죠. 연속형 데이터예요. 연속형이니까 자, 이 경우 T 검정이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경우에도 역시 페어리티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자, 반복 횟수 차이. 이런 경우도 한 시점에서 보는 거니까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런 것들을 학습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찍었던 부분이라서요.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의 이 데이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폐기종이라는 것을 흡연자에 대해서 폐파기 현상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폐파기 현상은 여러분들이 연속형 데이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여부는 우리가 범주형이죠. 카테고리컬 범주형입니다. 자,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T검정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독립표본으로 해야 될까요? 쌍체표본으로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연구자는 흡연자, 비흡연자의 폐파기지수의 평균이 같은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거는 독립표본입니까? 쌍체표본입니까? 독립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가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파기지수의 평균이 같다가 되겠고요. 자, 연구가설은 뭐가 되겠습니까? 흡연자의 폐파기지수와 비흡연자의 폐파기지수가 서로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의수준 0.05 이하로 나와야 이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실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독립인 두 그룹이니까 독립표본 T테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니까요. 역시 독립표본 T검정 실행에 어떤 조건을 충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평균 비교라는 걸 누르셔서 가시면 독립표본 T검정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실 거고요. 자, 여기에 결과 변수 Y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결과 변수를 위에 넣어주시고 자, 흡연 여부가 우리가 명목형의 독립 변수였죠. 이것을 아래 그룹 변수에 넣어주시게 됩니다. 자, 이때 그룹 1과 그룹 2에는 이것을 구분하는 변수 그룹 1에서 뭐 1에 y를 놓으셔도 되고 n을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에 역시 y를 놓으셔도 되고 no를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코딩 방법에 따라서 y나 n이 아니라 y를 1로, n을 2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각각 해당되는 그 코딩 기호를 넣으시고 Continuous를 누르시면 창이 닫힙니다. 그 이후에 OK를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5명 중에 흡연자는 16명이었고요. 비흡연자는 9명이었습니다. 자, 흡연자의 폐파기 지수는 17.5, 비흡연자의 폐파기 지수는 12.4였는데요. 각각 이 5만큼의 차이가 과연 유의미하냐, 집단 간에 유의미하냐 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르벤의 등분산성 검정을 통해서 자, 이게 결과값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등분산성을 가정하는 값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지 등분산성을 가정하지 않는 값으로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가 르벤의 동질성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르벤의 동질성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등분산이 이다였습니다. 등분산이다. 즉 차이가 없다. 예, 분산은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자, 귀무가설이라는 게 기각한다라는 건 우리가 0.05 수준에서 0.05보다 P값이 높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귀무가설 네, 기각 못한다.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 등분산이다가 귀무가설이었으니까요. 자, 분산이 같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었으니까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 못한다고 하셨는데 유의수준 어떻습니까? 0.05보다 크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등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등분산이니까 위에 있는 등분산을 가정하는 값의 유의수준 읽어주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요. 자, 이 값을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t값은 2.65가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통계에서 뭐 해석을 할 때 t값을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degree of freedom은 23 정도 되겠고요. 네. 자, 유의 수준 0.014에서 우리가 이 두 집단은 예, 폐파기 주수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서 그러면 좀 자세한 거 해석하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자, 요걸 해석해 주면 되니까 자, 흡연 집단과 비흡연 집단은 어떻습니까? 자, 이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았죠, 이제. 여기서 해석하는 요 수준이 작았죠? 자, 그래서 유의 수준 0.05. 자, 0.05라고 하는 유의 수준에서 흡연자의 폐파기 지수의 평균은 자, 비흡연자의 평균과 통계적 유일하게 다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왜 더 높다, 낮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왠 줄 아십니까? 자, 바로 이게 여기 보시면 two tails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two tails. 이게 양측 검정이라는 양측 검정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검정 방법은 단측 검정이 있고 양측 검정이 있는데요. 이게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자, 단측 검정은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A 또는 B가 예, A 또는 B의 어느 한쪽이 높거나 낮다. 예, 더 엄격하게 보는 거고요. 자, 양측 검정은 뭡니까? 양측 검정은 자, A와 B가 같지 않다. 예, 요거를 검정하는 건 양측 검정이에요. 자,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규표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두 개를 쪼갭니다. 중심값 미디언이 되어 있고요. 민 또는 미디언이 되어 있고 자, 이런 정규 분포표를 우리가 가정하고 평균을 분석하는 게 우리가 모수 검정의 핵심인데 자, 이 두 개의 꼬리를 다 보는 게 양측 검정이고요. 단측 검정 이 중에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높거나 낮다를 얘기할 땐 단측 검정. 예. 이 두 집단이
같다, 다르다를 얘기할 때는 양측 검정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양측 검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 유의하게 다르더라. 유의하게 다르지만 결국은 보시면 예, 폐파괴 지수가 누가 더 높았죠? 아까 이전에 보시면 예, 흡연자의 비파괴 지수가 폐파괴 지수가 예, 5만큼 높았으니까 결국 5만큼 유의하게 더 높다. 즉 흡연자의 폐파괴 지수가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건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페어리티 테스트 한번 보실게요. 자, 상체 표본 검정이죠. 자, 이거는 처리 전, 처리 후라고 하는 이런 변수가 이제 측정이 되고요. 자, 이 차이라고 하는 건 코딩을 즉석에서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코딩하는 단계에서는 이 차이라고 하는 걸 일일이 계산해서 넣지는 않습니다. 이 코딩하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이 차이라는 변수는 생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보셨는데요. 자, 한번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15명에게 새로운 혈압 강화제, 신약이죠. 신약을 12주 동안 투입했는데 복용하기 전보다 복용한 후에 혈압이 줄어들었는지, 그렇다면 줄어들었다면 이것이 정말 의미 있게 줄어들었는 건지를 확인하고자 자, 이런 경우에는 네, 상체 검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어리티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차이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실제로 코딩할 때에는 복용 전 혈압, 복용 후 혈압 정도만 조사가 되겠죠. 우리가 그 실험 단계에서 기록할 때예요. 그래서 환자 번호에 따라서 1번 환자는 예, 복용 전엔 혈압이 90이었는데 이 약을 한참 후에 복용하고 나니까 72가 되었고 2번 환자는 56이었는데 55가 되었고 예, 조금씩 뭐 준 사람도 있고 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예, 이 약이 혈압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새 변수를 생성해 줍니다. 자, 제가 임의로 different라고 하는 diff라고 하는 차이 변수를 한번 생성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 변환을 클릭하셔갖고요. 여기 그 compute variable이라고 하는 예, 변수 생성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변수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target variable에 diff라고 하는 차이 변수에 대한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뭐 연구자가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약으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요. 자, 여기 계산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계산식은 자, 이게 혈압의 차이라는 게 측정 후 혈압에서 측정 전 혈압을 빼면 그게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측정 후 혈압이라고 하는 요거를 여기서 클릭해 줍니다. 찾으셔서요. 그 다음에 측정 전 혈압이라는 걸 여기서 찾으셔서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측정 후 혈압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고 마이너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측정 전 혈압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차이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K 누르시면 이 변수가 생성이 이제 됩니다. 생성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짝지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우리가 페어리티 테스트에 대한 우리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분석, analyze라고 하는 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평균 비교라고 되어 있는 compare means를 클릭해 주시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페어리티 샘플 t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 주시면 예, 저기 변수에 지정하는 거는 아까 인디펜던스 t 테스트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표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초기 혈압은 그 치료 전의 혈압은 64였고요. 자, 치료 후에 혈압은 어떻게 변화했느냐? 68만큼 변화했죠. 자, 이 4만큼 변화한 게 과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느냐? 자, 밑에 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4.5만큼 차이가 있었는데요. 봤더니만 예, 나머지는 그냥 다 해석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가들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뭐 자유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t값이라든지 이런 공식들을 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자, 여기 유의 수준만 보세요. 양측 검정에서의 유의 수준이 보시면 0.084였죠?
자, 그럼 여기서 귀무가설은 뭐였습니까? 자, 귀무가설 또는 영가설이라고 하죠. 자, 영가설. 자, 영가설이 영구가설에 반대되는 가설이죠. 자, 귀무가설, 영가설은 뭐였습니까? 자, 두 집단의, 두 집단이 아니라 그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차이가 없다였죠. 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자, 기각합니까? 아니면 채택합니까? 자, 이 기각하려면 0.05보다 작아야 기각을 하는 거잖아요. 보다 작아야 P값이 기각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0.084가 0.05보다 크니까 귀무가설 이건 채택해버리는 거예요. 자, 채택. 그러니까 제 연구가설을 결국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귀무가설이 채택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치료 전과 치료 후는 그 복용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자, 그 같은 것들이 다음 표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보시면 0.084. 자, 영가설, 귀무가설이 투약 전과 후에 평균 차이가 없었다가 영가설인데, 연구가설은 투약 전과 후에 평균 차가 있다라는 게 연구가설인데, 0.084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유의 수준 알파 0.05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따라서 이 약은 투약 전후의 혈압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네. 결국은 다시 얘기한다면 연구에서 해석할 때는 유의 수준 0.05에서 투약 전후의 혈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 투약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치료라고 하는 예시로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시는 내용은 독립인 여러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바로 분산 분석. 자, 에노바가 되겠습니다. 자, 에노바는 뭐냐? 자, 여기 붉은 글씨로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자,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이 때로는 두 집단이 아니라 셋 이상인 집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치매를 전공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치매는 정상 집단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의 바로 전 단계를 우리가 MCI라고 합니다. 자,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가 아닌 전 단계인 MCI. 그 다음에 치매 환자, 경도 치매 환자. 요렇게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자, 요렇게 비교를 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T 검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왜 T 검정을 사용할 수가 없냐면요. 만약에 그거는 뒤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일단 핵심은 세 집단에서의 이상일 때의 각각의 그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 이때는 평균이라고 하지 않고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값을 비교하는 방법은 에노바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노바의 영가설은 뭐냐면요. 세 집단의 차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자는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싶어 하는데 이 연구가설은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다가 연구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에노바에서는 두 가지 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검정을 하게 되냐면 자,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정을 하시게 되고요. 자, 집단이 세 개다 보니까 자,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검출된다면 그 중에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느냐, 어떤 집단 때문이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름대기, 네이밍이라고 하는 이름대기 능력이 정상 집단하고 MCI 집단하고 치매 집단하고 세 집단에서 이름대기 능력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에노바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 세 집단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요거를 검증하게 되고요. 자, 차이가 있는 걸로 거기서 끝나면 연구자가 이름대기는 정상 집단과 MCI 집단과 치매 집단의 차이가 있다. 이걸 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연구자는 이 중에서 어느 집단이 더 저하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느 집단에서 제일 떨어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후 검정이라고 합니다. 사후 검정. 그러니까 에노바는 기본적으로 사후 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사후 검정은 뭐 되게 많아요. 뭐 쉐페도 있고 덩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 어떤 걸 쓰는지는 뒤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에노바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에노바는 크게 나눠보면, 그룹을 나누는 변수인 요인에 따라서 한 개의 요인만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는 변수가 하나, 자, 요인이 하나인 경우에, 다시 얘기해서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자,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우리가 원웨이 에노바를 쓰게 되고요. 자,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투웨이 아노바를 쓰시게 됩니다. 자, 투웨이 아노바를 쓰시게 됩니다. 자, 독립 변수가 3개 이상이라면, 자, 3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3웨이 아노바라고 해서, 저는 그 심리학 연구에서 예전에 3웨이 아노바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통계학자들도 이거를 강조하는데, 3개 이상이면 요인 간 주효과랑 주효과 외에도 간접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이 간접효과 이게 교호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호작용. 예. 이 교호작용을 보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3개면. 자, A하고 예를 들면 A, B, C라는 변수가 있으면 A하고 B의 교호작용도 봐야 되고 B하고 C의 교호작용도 봐야 되고 A하고 C의 교호작용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요. 자, 늘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급적이면 2회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2개 요인까지만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웨이 아노바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한 개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에 원웨이 아노바를 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나누는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요. 자, 그래서 등분상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모수 검정은 독립성하고 등분산성을 가정을 해주고 들어가요. 에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세한 제가 함수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또 뭐 통계학을 이론적으로만 학습하는 그런 재활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상에 바로 이 통계학을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함수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표라는 거를 에노바 연구에서는 자, 이와 같은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하거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치료 같으면 치료, 자, 오차 같으면 오차 이런 게 있고요. 야, 여기 자유도, 이거 자유도라고 합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값이 있고 F 값이 있고 F 값이라고 그러죠. F 값. 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에노바표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연구 보시다 보면.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자, 이 총제곱합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하시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히만. 자, 이 세 개 집단이 있는 거예요. 자, 세 개 집단이. 자, 이게 A 집단이 있고요. B 집단이 있고 C 집단이 있습니다. 자, 자, 여기 중앙값이고요. 여기 중앙값. 중앙값이자 평균값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각각의. 자, 이렇게 분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고 동떨어져서 C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끼리의 오차 제곱합과 각각의 처리 제곱합을 이제 더하셔갖고 총 제곱합을 구하시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요 거리 있죠. 자, 요 평균하고에 떨어져 있는 요 거리랑 얘하고의 이 분산이 떨어져 있는 요 거리 있죠. 얘가 좀 밑으로 내려오면 얘하고 요 거리 이만큼의 거리 하고 얘하고 이만큼의 거리 이게 더 큰지 소문자 i라고 써볼게요. i가 더 큰지 이 대문자 i가 더 큰지를 보는 거예요. 요만큼이 더 떨어져 있는 게 큰지
자, 이걸 객체 내 집단 내 관측값이라고 합니다. 예, 집단 내 관측값에 요만큼이 더 큰지 아니면 요 집단 간, 자, 요 집단하고 요 A 집단하고 C 집단하고 요 집단 간 요 거리 값이 더 큰지. 자, 생각해 보세요. 총 제곱합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총 제곱합이 예, 집단 내를 뜻하는 오차 제곱합과 집단 간을 뜻하는 처리 제곱합의 합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오차 제곱합이 커지면 처리 제곱합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렇죠. 얘가 같으니까 얘가 커지면 얘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집단 내 차이가 큰지 반대로 처리 제곱합의 값이 큰지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산 비교의 핵심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함수가 이 위에 이렇게 줄줄줄 나와 있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함수를 한번 보시면서 이 메커니즘을 한번 함수의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F값은 예, 우리가 이 에노바를 하시게 되면 F값이 산출이 되는데 F값은 보시는 예, 요 SSE가 오차 제곱합이고요. 분의 SST 예, 처리 제곱합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석하면 간단해요. 자, K개 집단의 모평균이 모두 같다면 네, 오차에 의한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예, 반면에 K 집단의 모평균들의 차이가 클수록 각각의 평균들의 차이가 크면 예, 오차에 의한 변동에 비해서 처리에 의한 변동이 상대적으로 커질 겁니다. 자, 처리에 의한 얘의 값이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F값이 높거나 낮게 나올 겁니다. 자, 그 F값을 가지고 우리가 유의 수준을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에노바의 함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세 집단이 평균값이 같으냐, 세 집단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세 집단은 평균값이 같다, 세 집단은 평균값이 다르다가 나오면 자, 사후 검정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게 그러면 어느 집단에서 다르냐를 검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후 검정을 다른 말로 다중 비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연구 읽다 보면요. 멀티플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가 뭐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사후 검정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모평균들의 값이 같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연구자가 알고 싶은 건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치매, MCI, 정상 집단에 이름대기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낮은 건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정상 집단이 높은지, 예, 그 다음에 MCI 집단이 높은지, 제일 낮은 집단이 예, 치매 집단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기초 통계를 배우신 분은 이런 질문 안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예, 교수님, 그러면 세 집단이면 이거 두 집단씩 묶어서 예, t-테스트 세 번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A, B, C라는 집단이 있으면 A, B끼리 묶어서 하고 B, C끼리 묶어서 하고 A, C끼리 묶어서 이렇게 세 번 T 검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두 집단씩 나눠서요. 라고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교 횟수가 증가하면서 일종 오류가 커집니다. 자, 알파 오류가 커지게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이 1에서 0.5를 세 번 하게 되니까 3제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십시오. 위 수준이 0.05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계산해보면 0.14262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0.05 수준에서 그 일종 오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0.142625의 수준에서 유의 수준을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집단을 두 집단을 묶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산출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다중비교를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다중비교가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봄페로니 사후 비교가 있고요. 투키 사후 비교가 있고 쉐페가 있고요. 덩칸이 있고 LSD라고 하는 리니어 스퀘어라고 하는 이런 그 다중비교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과거에 많이 계셨어요. 자, 교수님, 다중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봄페로니부터 LSD까지인데 어떤 걸 사용해야 됩니까? 어떤 다중비교를 클릭하면 됩니까? SPSS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엄격하게 하려면 자, 이 봄페로니로 가면 갈수록 엄격하고요. LSD로 가면 좀 덜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 근데 사후 비교, 즉 다중 비교, 세 집단에서 어떤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봄페로니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좀 애매하게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LSD를 하면 됩니다. LSD를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연구에서.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의 수준이 0.05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봄페로니에서 했으면 0.051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0.051은 어떻습니까? 유의 수준을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즉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시 LSD로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어떤 경우는 0.049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봄페로니로 엄격하게 했을 때에는 이게 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LSD로 하면 집단 간의 차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연구자들은 보통 차이가 있는 거를 검증하고 싶어 하니까 LSD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 삼아서 교육학에서는 우리가 쉐페 검정을 좀 많이 하고요. 가장 중간에 있어서 그런지 의학에서는 봄페론이나 투키 많이 하시고요. 자, 요게 요새 좀 추세입니다. 뭘 어떤 걸 하라라는 건 없습니다. 각각의 이게 좀 함수로 알고리즘 이걸 도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 강좌에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하시기 전에 예제를 한번 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아노바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한번 제가 예제를 읽어볼게요. 자, 면역 이상에 대한 한 연구에서 자폐아, 정상아, 지진아에 대한 혈청항원 농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이 연구의 목적은 자폐아, 정상아, 지진아에 따라서 혈청항원의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시행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보십시오. 자, 독립변수는 하나의 수준이더 하나만 본 거죠. 그래서 원의 아노바고요. 자, 독립변수는 명목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혈청항원 농도니까요. 농도가 이게 연속형입니다. 셀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10g, 20g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에노바를 쓸 수가 있는 조건을 충족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원의 에노바를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변수 값은 y는 코딩 값은 혈청항원 농도, 셀 수 있는 혈청항원 농도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예제에서 코딩 값의 그룹은 1, 2, 3인데 1은 자폐아, 2는 정상아, 3은 지진아를 우리가 코딩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후 검정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의 야노바를 하시게 되면 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두 개 이제 검증하는 건데 하나가 집단 간 동질성을 보는 거죠. 여기 동질성이라는 게 집단이 세 집단이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세 집단 중에 어느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차이가 있다면 자, 이거 사후 검정이라고 하죠. 자, 또는 다중 비교라고 합니다. 자, 사후 검정. 차이가 있다면 세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이것을 사후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게 원의 야노바입니다. 자, 한번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데이터를 여기 애널리시스 여기 들어가서요. 분석을 들어가셔서 평균 비교 눌러주고 밑에 보시면 원의 아노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의 아노바를 클릭하십니다. 자, 클릭하시면 요 창이 뜨시는데요. 여기 여기 그 종속 변수로 되어 있는 여기에 여러분들 아까 y
예, 혈청 농도 값이 y잖아요. y를 넣어주시고요. 여기 팩터라고 되어 있는 값에 자, SPSS는 무조건 명목형 변수를 팩터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팩터라고 되어 있는 값에 여러분들이 독립 변수, 예, 그룹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룹 변수를. 자, 누르시면 그룹 변수를 이것도 지정을 하셔야겠죠. 예, 나중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1이 예, 뭐 정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사후 검정을 이제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사후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봄페로니부터 네, 뭐 셰페도 있고요, 투키도 있고요, 덩칸도 있고요, LSD도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중 비교, 사후 비교로 하시고 싶은 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저는 한번 덩칸을 해보겠습니다. 덩칸을 클릭해 줍니다. 때로는 이거 한 번에 여러 개를 클릭하셔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덩칸, 투키, 쉐페, LSD 값을 다 같이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패러능까지 다 봐서 만약에 모두가 다 유의 수준에서 0.05보다 작게 나오면 뭐 가장 엄격한 본패러능 값을 제시하면 제일 좋겠죠. 이제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는 본패러니가 아니라 본패러니를 했는데 애매하게 나온다면 예, 다른 값으로 예, 사후 번져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옵션 보시면요. 이걸 딱 누르시면 네, 여기 옵션에 이제 통계값을 뭘 제시할 건지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디스크립티브, 예, 기술 통계 이런 것들도 여기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 넣어주시고요. 픽스드하고 랜덤 이펙트는 제가 사용할 건 아니니까 이거는 예, 비워두시고요. 자, 등분산성 검정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예, 호모제니티, 예, 등분산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시면 자, 간단하죠. 자, 원의 야노바가 이렇게 결과가 표가 나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먼저 보시는 값은 자, 이 집단 간의 자, 등분산성에 대한 값을 보시게 됩니다. 자, 에노바는 등분산이냐 등분산이 아니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등분산이 아니라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자,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의 값이 과연 예,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세 집단 간에 자, 여기 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세 집단 간에 자, 우리가 세 집단 간의 평균값이 같은 데가 연가설이에요. 예, 연구가설은 세 집단 중에 어느 하나라도 평균값이 같지 않다는 연구가설이죠. 자, 0.036이었습니다. 0.036은 0.05 수준에서 보다 작아야 이게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자, 연가설 기각. 자, 연가설 기각하는 기준이 예, 0.05보다 작다였는데 0.036이니까 0.05보다 어때요? 작죠. 작으니까 이거는 연가설이 기각됐습니다. 즉 연구가설이 채택됐으니까 연구가설이 뭐였어요? 자, 세 그룹 중에 어느 한 그룹이라도 평균값이 다르더라 라는 거죠. 자, 결국 예상대로 네, 값이 달랐습니다. 세 집단의 값이 달라요. 자, 혈청 항원 농도의 값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값에서 다른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값에서. 자, 여기서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붙이면 연구가 재미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자폐아, 정상아, 지진아에서 네, 혈청 항원 농도가 어디가 그러면 작고 어디가 크냐. 자, 그 값이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표에 SPSS 값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룹 3개가 있고요.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자, 1번 그룹이 아까 자폐아, 2번 그룹이 뭐 정상아, 3번 그룹이 지진아였다면 자, 덩칸이라고 위에 적혀 있죠. 덩칸이라고 하는 사후 검정, 다중 비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해석했을 때 2번하고 3번은 같은 지금 그룹에 이렇게 속해져 있네요. 예. 그리고 자, 1번하고 3번도 같은 그룹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1번, 2번하고 같고 2번, 3번, 죄송해요. 2번, 3번하고 같고
1번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평균이 다르더라. 덩컨 검정에 의해서 자, 덩컨 검정에 의해서 자, 정상 집단, 자폐아 집단은 자폐아 집단은 정상화나 지진화 집단보다 혈청화원 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이 다르냐라고 얘기한다면 1번 집단, 자폐아 집단이 다른 거죠. 자폐아 집단의 혈청화원 농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노바. 자, 원웨이 에노바. 자, 일별량 분석. 이제 이해 가시죠? 어렵진 않죠? 일별량 분석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집단 간의 동질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 간이 동질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 표가 이제 사후 검정을 통해서 어느 집단에서 동질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느 집단 때문이냐 이 값을 도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요인을 고려하는 투웨이 에노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웨이 에노바에서는 분산 분석표는 동일해요. 이 밸리데이션 쓰시고 자유도에 대해서 쓰시고 F값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 이 주효과랑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대한 요 효과 이거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까 A 효과랑 B 효과는 아까랑 동일했어요. 근데 여기 A, B라고 같이 들어가 있는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설명되지 못하는 요 에러까지 같이 보는 게 투웨이 에노바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두 개의 수준, 두 개의 요인을 독립변수에서 본다면 이 요인 간의 상호작용 검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 검정. 자, 상호작용 검정을 먼저 해줘서 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그냥 주효과만 검정하면 됩니다. 자, 이 주효과만 검정하는 건 뭐와 동일한가요? 아까 원웨이 아노바. 일별량 분석이랑 동일해요. 해석하는 게. 일별량 분산 분석과 해석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간단해집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상호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도출됐는지.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로 이런 그리게 돼서 이런 뭐 상호작용 이런 효과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상호작용의 먼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보십시오.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자, 두 개의 변수를 투입하다 보니까 결과 변수인 y에 이 두 개의 변수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건데 예를 들면 각각의 이 a 변수와 원 변수와 투 변수끼리의 관계 때문에 y가 정확하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변수끼리의 관계 때문에 y가 정확하게 해석되지가 않는 경우 이런 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개념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호작용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검정 통계량은 아까랑 동일한데 자, 요인 A, 요인 B 두 개가 들어간다면 이 독립변수 두 개가 들어간다면 이 두 개의 독립변수 사이에 교호작용 효과를 하나를 더 봐주시는 게 이게 투웨이 에노바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알고리즘은. 자, 예제 한번 보시면서 처리해 볼게요. 투웨이 에노바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세 종류의 호르몬 처리와 성별에 따라 혈액 칼슘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 각 15명을 선정해서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세 가지 호르몬 처리를 한 후에 혈액 칼슘을 측정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수가 이제 많이 들어가죠. 뭘 보느냐? 성별에 따라서 세 종류의 호르몬 처리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자, 독립변수의 수준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호르몬 처리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독립변수가 되고요. 성별에 따라서도 보는 거니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액 칼슘을 측정을 했다면 이거는 투웨이 에노바가 되겠습니다. 자, 혈액 칼슘 값은 연속형이고요. 각각의 독립변수는 어떻습니까? 명목형이 되니까 에노바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에 투웨이 에노바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변수에 대한 이게 측정 정의 보시면 예, 칼슘이 혈액 내 칼슘이고요. 젠더라고 이제 우리가 돼 있는 변수는 M은 남자, F는 여자라고 제가 예,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트리트먼트는 예, 1은 처리 1, 2는 처리 2, 3은 3이라고 하는 호르몬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각각의 변수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네, 똑같습니다. 여기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자, 여기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예,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GL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일반 선형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예, 클릭해 주시면 여기 자, Uni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여기에 아마 뭐 일별량 또는 단별량이라고 아마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유니베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단별량 또는 일변량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요 창이 떠요. 요 창이. 자, 요 창이 뜨면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종속 변수가 칼슘이었죠. 자, 칼슘에 대한 종속 변수를 여기에 dependable variable 종속 변수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 fixed factor 네, 팩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명목 변수를 얘기합니다. SPSS에서는. 그래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변수랑 젠더라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각각 변수를 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호작용을 봐야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교호작용을 봐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뭐 옵션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요거 두 개를 클릭을 같이 해주셔도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예, 모형 주효과냐 상호효과를 보는 여기 모형이 있어요. 주효과 모형이냐 아니면 주효과 말고 보조효과 상호효과도 같이 보느냐 그걸 누르셔갖고 얘를 상호효과라고 누르시면 곱하기 값이 생깁니다. 자, 곱하기 값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쭉 그대로 따라 하시면 곱하기 값이 생겨요. 예를 들면 트리트먼트랑 젠더 예, 요런 변수가 생길 겁니다. 곱하기가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면 정상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가시면, 여기 사후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후검정. 사후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네, 요 표가 뜹니다. 자, 요 표가 뜨면 여러분들, 사후검정을 투키. 저 이번에도 저는 역시 투키를 하겠습니다. 투키 눌러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자, 클릭하면, 예. 클릭 전에 바로 보시면, 자, 여기, 자, 아까 제가 그 곱하기 변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곱하기 변수가 생겨 있는, 요게 바로 교호작용을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호작용. 자, 교호작용을 보는, 예, 변수를 생성을 했네요. 자, 요 세 개가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컨티뉴를 누르면, 자, 요 값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과 여러분들이 집단 간의 검정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네,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먼저 해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예, 컬렉티브 모델에 보시면 예, F값이 나오고 여기 시그니피컨트 유의 수준이 나오죠. 0.00 이건 뭐냐 하면 모형이 유의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유의 수준 0.005보다 요 값이 작아야 됩니다. 여기 모형값이. 자, 모형값이 0.005보다 작으니까 이 모형은 네, 유의하다. 이 모형은 예, 괜찮은 모형이다. 이상한 모형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처음 검증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셉트라고 해서 상수가 있고 밑에 자, 제가 보는 변수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2의 에노바에서 제일 먼저 해석해 줘야 되는 거 상호작용 값이었잖아요. 자, 교호작용 값. 자, 이게 교호작용 값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똑같은 거예요. 교호작용 값이 이게. 자, 교호작용 값에 대한 다 넘어가셔서 유의수준 값을 한번 보십시오. 0.554가 나왔네요. 자, 여기 0.554가 나왔네요. 0.554면 어떻습니까? 교호작용이 유의미한가요? 무의미한가요? 유의미하지 않나요?
자, 유의 수준 0.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죠. 즉, 여기서의 귀무가설은 상호작용이, 예, 자, 상호작용이 없다. 예, 였습니다. 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가 않은 거예요. 상호작용에 대한 유의 수준이 유의하지가 않으니까 0.05보다 작아야 유의한데 상호작용의 유의 수준이 유의하지 않으니까 이건 상호작용이 없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값이에요, 이게. 자, 상호작용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 요걸 했는데 모형도 유의미했고 이 통계 모형이 적합했고 자, 요 값이 0.05보다 작았어요. 0.001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0.005보다 크니까 상호작용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상호작용이 없으면 주요값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해석 방법은 일별량 분석이랑 동일합니다. 원의 예노바랑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호작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작용에 대한 경향을 우리가 트렌드를 그래프로 제시해서 어떠한 상호작용인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상호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예, 주요감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주요감을 해석해 볼게요. 자,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이제 주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성별에 따른 예, 혈액 칼슘 측정제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자, 유의 수준이 0.269입니다. 자, 그래서 0.05보다 예, 크죠? 크니까 예, 연구 가설을 채택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혈액 칼슘 측정치는 집단별의 성별 차이는 없었다. 예, 다시 얘기하면 성별에 따라서 혈액 칼슘 측정지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결과 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 결과 해석. 예, 일별량 분석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호르몬 치료였나요? 자, 호르몬 치료는 어떻습니까? 봤더니 예, 굉장히 유의하네요. 0.000. 우리가 이것도 실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SPSS에서는 결과값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밖에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0.001이라는 거, 0.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 0이 아니고요. 예, SPSS에서는 0.001보다 작다라는 거의 표기입니다. 0.000000003 뭐 이런 표기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P값이 0.001보다 작으니까 네. 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값은 혈액칼슘 측정치에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트먼트에 따라서는 세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혈액칼슘 측정치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널 민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자, 젠더에 대한 트리트먼트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각각 마지널 민에 대한 추정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 제가 아까 상호작용을 보라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상호작용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상호작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상호작용 없죠. 자, 보시면 예, 그러면 아까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사후 비교를 예, 투키 값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요걸로 해석하시던 동일한데 제가 편의상 밑에 걸로 해석할게요. 자, 1, 2 트리트먼트하고는 예, 차이가 없고 자, 그다음 3은 차이가 있는 트리트먼트였네요. 그러니까 자, 결국 투키의 다중 비교법 결과 트리트먼트에서 아까 차이가 있다고 세 집단 간에 예, 2의 에노바에서 나왔는데 자, 트리트먼트에서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처치 예, 이 호르몬 3이라고 하는 이 수술법을 사용하면 이 치료법을 사용하면 혈전 칼슘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 네. 즉 다시 얘기하면 자, 트리트먼트가 다르게 나온 거는 처리 수준 3이 처리 수준 1, 2와 차이가 나더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은 이거는 이 치료법은 트리트먼트 3이라고 하는 이 치료법이 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혈전 칼슘이 높아졌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도 주시고 하시면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또 이 좀 영상 녹화 기간이 좀 길어졌네요, 시간이. 예.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집단, 서로가 독립적인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는 분산 분석이라는 분산을 비교하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한 개의 요인을 고려한다면 원웨이, 두 개 이상의 요인, 독립 변수가 두 개라면 투웨이 에노바를 썼는데, 자, 만약에 투웨이 에노바를 쓰는 경우는 상호 효과를 항상 먼저 해석을 해서 상호 효과가 없으면 그냥 원웨이 에노바랑 똑같고요. 해석하는 방법이 상호 효과가 있으면 상호 효과에 대한 즉 부효과와 간접효과라고 하는 상호 효과에 대한 경량을 그래프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에노바는 정말 그 실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 재활과학 연구에서는 실제로 요즘에 그 많은 연구들에서 투웨이 에노바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좀 뭐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정도 쓰는 게 이제 굉장히 그 고급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상 현장에 특히 계신 분들은 이런 투웨이 에노바 이런 거 쓰실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복습하시면서 잘 또 그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